네, 이번 강좌에서는 파워포인트에서 내용을 전달할 경우에 그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글머리 기호와 줄 간격, 문단 간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로그에서 예제 파일, 글머리 기호 예제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3개의 슬라이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3개의 슬라이드의 글꼴이 지금 마음에 들지 않아서 글꼴을 한꺼번에 바꾸고자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홈 탭에 보시게 되면 오른쪽 편집 그룹에 바꾸기라고 있습니다. 자, 바꾸기 옆에 드롭 단추 역삼각형 버튼 누르시고 글꼴 바꾸기, 슬라이드마다 선택을 해서 일일이 바꾸시기보다는 이런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글꼴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글꼴 눌러 보시게 되면 한글 맑은 고딕체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을 새 글꼴 드롭 단추 눌러서 저는 HY 헤드라인 채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M채로 바꿉니다. 자, 그리고 바꾸기 버튼을 눌렀을 때 그리고 닫기 합니다. 그럼 모든 슬라이드에 맑은 고딕체로 지정된 글꼴이 지금 헤드라인 채로 바뀌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슬라이드의 내용 칸, 자, Shift 키를 누르시고 이 영역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내용이 입력되어 있는 이 객체가 선택이 됩니다. 자, 이 앞에 있는 이 기호를 우리가 글머리 기호라고 하죠. 자, 이 글머리 기호는 그냥 기호하고는 다르게 자, 이 끝에서 클릭하시고 엔터를 쳤을 때 이 글머리 기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죠. 자, 그 다음 지우겠습니다.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머리 기호를 사용을 하실 때, 자, 이 글머리 기호를 바꾸시려면 드래그 하시거나 테두리를 선택을 하셔서 자, 위에 보시게 되면 홈 탭에 단락 그룹에 보시게 되면 글머리 기호가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역삼각형 버튼을 눌러서 글머리 기호를 다른 것으로 고치실 수가 있겠죠. 자,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을 한 후에 이 글머리 기호와 그 다음에 이 글자가 시작되는 위치가 너무 붙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간격을 띄우고자 할 경우라면 자, 이거는요, 보기 탭을 눌러서 눈금자가 있어야 작업이 더 용이합니다. 자, 눈금자에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이 눈금자를 보시게 되면 이 아래쪽에 이 삼각형 부분, 자,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됩니다. 이 밑에 삼각형 밑에도 사각형인데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삼각형. 자, 이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부분을 그대로 끌어주시면, 자, 이렇게 끌어주시면 기호, 자, 위에 있는 역삼각형은 기호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삼각형은 이 글자가 시작되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간격을 하실 때 쓰시면 돼요. 그럼 밑에 있는 이 사각형은 뭐냐? 같이 움직입니다. 위에 있는 기호의 위치와 간격을 유지하면서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그 간격을 이제 글머리 기호와 글자 간격 외에 줄 간격이라고 해서 한 줄씩 간격을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이 틀 바깥쪽에 틀을 선택을 해서 실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홈 탭을 누르신 후에 자, 이 단락 그룹에 보시게 되면 줄 간격이 있는데요. 자, 줄 간격에서 자, 간격을 자,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격을 조절을 할 때 좀 미세하게 이 주어진 간격이 아닌 다른 값으로 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 줄 간격 옵션을 눌러서 자, 여기 중간에 아래쪽에 보시면 간격이라고 있는데요. 단락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줄 간격이라는 개념이 있죠. 지금 우리는 줄 간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줄 간격을 배수로 놓고요. 이 값을 1.3 정도로 입력을 해 보시면
자,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가장 적절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간격이 되겠습니다. 얼마로 지정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할 경우에는요, 배수로 지정하시고 1.3 정도의 간격으로 조절을 하시게 되면 가장 보기 좋은 형태의 줄간격으로 맞춰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줄간격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 글머리 기호가 지금 주어진 이 기호가 아닌 다른 기호로 바꾸고자 할 경우에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그림으로 또는 다른 기호로 바꾸실 수가 있는데요. 다른 기호로 바꾸기 위해서 사용자 지정 버튼을 누르신 후에, 자, 지금 오른쪽에 하위 집합을 눌러 보시게 되면, 자, 이 하위 집합에 도형 기호 등 이런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셔서 원하는 기호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이 글꼴 그룹에서 보통 윙딩, 웹딩이라고 해서 지금 그 카테고리가 지금 웹딩에서부터요. 자, 웹딩 그리고 윙딩 2, 3 이 부분에 가셔서 기호를 찾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니코드 문자표인데요. 자, 이 그 코드표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기호를 하나 찾으셔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기호를 하나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이 기호를 다른 곳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자 할 때 기억을 하시려면 웹딩과 문자 코드를 기억을 해서 나중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웹딩스의 이 입술 모양의 기호는 문자 코드가 150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셔서 찾으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호의 그 색을, 자, 빨간색으로, 자, 이렇게 맞춰서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글머리 기호를 이런 방법으로도 바꾸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드래그 하시거나 테두리를 누르시거나, 자, 글머리 기호를, 자, 다시 바꾸겠습니다. 자, 이 기호가 아니라 이번에는 그림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바꿀 때 2010과 2013 이상 버전에서 내용이 약간 틀린데요. 이 파일에서는 여러분이 저장된 그림을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그림은 인터넷 그림을 검색해서 가지고 오실 수가 있는데요. 이 온라인 그림 2010에서는 클립아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 버전에서부터 아이콘 버전이 추가가 됐는데요. 지금 우리는 인터넷 온라인 그림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검색, 네, 컴퓨터라는 검색어로 그림을 하나 선택을 한 후에 삽입을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컴퓨터 글머리 기호를 이 내용에 맞는 어떤 맞는 그림으로도 바꾸실 수가 있고요. 자, 이 기호를 2016 버전부터는 이 그림 아이콘에서 아이콘 모음에서 제공되는 그림을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를 좀 선택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 경우에는 별도로 아이콘을 검색을 해서 찾아내실 수가 있고요. 자, 간격 조절을 하는데 이 그림이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 보이죠. 자, 그럴 경우에 다시 글머리 기호 번호 매기기에서 이 기호의 크기는 텍스트 크기로 여기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150%로 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글머리 기호를 다양하게 여러분이 바꾸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슬라이드 역시요. 쉬프트 키를 누르고, 자, 이 객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전체가 선택이 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같이 선택이 되는 건데요. 자, 이 글머리 기호를 이번에는 번호로 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락 그룹의 번호 매기기를 눌러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1, 2, 3, 4 번호가 매겨지는데요. 자, 순위가 있는데 보안 문제와 또 이 서비스 위치가 지금 같은 수준이고요. 자, 스푸핑 여기서부터 2, 3번에 해당되는 이 내용은 첫 번째 수준 보안 문제에 해당되는 하위 수준으로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는 이 단락 그룹에 보시게 되면 목록 수준 늘림이라고 해서 번호를 수준을 이렇게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3, 4 역시 지금 목록 수준 늘림 버튼을 한번 눌러서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번호, 자, 이 두 번째 하위 수준에 해당되는 이 번호를 바꾸기 위해서 자, 범위 설정을 하시는데요. 1번부터 범위 잡으시면 안 되고요. 글자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밑에 있는 2차 수준도 범위 지정하실 때 떨어져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범위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범위를 자, 이렇게 반가로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틀을 선택을 한 다음에요. 자, 줄간격을 자, 아까 줄간격 옵션에 가서 자, 1.3 정도의 간격으로 띄웁니다. 자, 이렇게 간격을 지정을 하신 다음에 첫 번째 수준 자,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을 하셔서 자, 이 문단 이 그 첫 번째 수준 아래쪽으로 줄간격이 아니고요. 아래쪽으로 단락 간격을 좀 띄우고자 할 경우 또는 이 단락의 위로 띄우고자 할 경우 자, 지금 범위를 보시면 이 글자 위에 공백이 조금 들어가 있죠. 이게 위쪽으로 간격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줄간격 옵션이라는 항목을 다시 한번 눌러 보신 다음에요. 자, 단락 앞이라는 것이 바로 이 위쪽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락 위쪽을 10으로 놓고요. 단락 뒤도 10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요 아래쪽, 자, 요 글자 아래쪽으로도 간격이 지금 지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요. 그래서 위아래 10 이렇게 간격을 띄워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조절을 해도 이 기본적으로 이 텍스트 상자의 속성 자체가 이 값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틀 상자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값이 바뀌기 때문에요. 자, 이 틀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자, 이 도형 스타일에 보시게 되면 워드 아트 스타일 옆에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대화 상자를 불러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워드 아트 스타일 옆에 있는 이 서식 상자 버튼을 눌러서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텍스트 옵션에 끝에 있는 텍스트 상자를 한번 눌러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이 텍스트 상자, 글 상자가 넘치면 글자가 넘치면 이 상자에 맞춰서 알아서 이 값이 다시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동 맞춤 안함으로 조절을 해 놓으시거나 또는 도형을 텍스트 크기에 맞춰서 조절을 해 주시거나 자, 이렇게 설정을 값을 바꿔 주시게 되면 여러분이 지정하신 내용에 값이 변화가 생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글머리 기호만 보실 수가 없는 것이 이런 텍스트 상자의 속성 값도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너비를 조절을 하셔서 글자를 이렇게 옮기실 수도 있고요. 자, 그렇지 않고 이 상태에서 오류 발생을 밑으로 내리고자 할 경우에는요, 그냥 엔터를 치시게 되면 이렇게 번호가 생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Shift 키를 눌러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Shift 엔터를 치시게 되면 줄만 바꿔서 두 번째 줄로 입력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글머리 기호가 어떤 기능인지 그리고 글머리 기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을 정리해 보셨는데요. 이 파워포인트에서는 글머리 기호로 번호로 내용을 요약을 해서 전달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글머리 기호, 줄간격, 단락 간격에 대해서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